안녕하세요. 안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8개월 만에 간호학과 대졸자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설계를 만들어 보기 전에 대졸자 전형의 가장 간단한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졸자 전형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대졸자 전형이 무엇이냐? 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정원 외 입학으로 들어가는 전형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수시나 정시를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문대학교 졸업학력 이상을 갖추고 있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전문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하거나 또는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력 이상을 갖추어야만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도 일반 수시, 정시 전형과는 다릅니다. 성적을 반영할 때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대학교에서 얻은 성적과 면접 이렇게 두 가지를 반영하게 됩니다.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학교 성적을 반영하겠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지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 성적을 반영하게 되고 추가로 면접을 반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대졸자 전형 기초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은 학교마다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시 1차, 2차, 정시, 학교마다 이 모집 인원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학교는 수시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지 혹은 정시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지 수시와 정시 골고루 모집을 하는지 이것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 나서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수시 1차, 2차 대졸자 전형을 지원할 때는 졸업 예정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시 1차는 보통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수시 2차는 보통 11월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졸업 예정자 지원이 안 된다면 9월 또는 11월 이전에는 무조건 졸업을 한 상태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 1차, 2차 대졸자 전형을 준비할 때는 8월에는 무조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시는 졸업 예정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음 해 2월까지 졸업장을 받아도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수시 1차와 2차 대졸자 전형은 졸업 예정자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꼭 알고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인데요. 대졸자 전형 점수 반영 방법은 보통 대학교 성적이 7, 면접 3 또는 대학교 성적을 6, 면접 4 이렇게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 또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대학교 성적만 100% 반영을 하는 학교도 있고 대학교 성적보다 면접 점수를 더 많이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만드실 때 내가 지원하는 목표 학교의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고 계획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대졸자 전형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오늘의 본론 주제인 대졸자 전형 8개월 과정으로 지원 자격을 만들 수 있는 커리큘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개월 과정으로 전문학사를 얻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커리큘럼을 만들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 선택입니다. 8개월 만에 끝마칠 수 있는 전공은 경영, 아동 이렇게 두 가지 전공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자 하신다면 무조건 둘 중 하나의 전공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20년 2학기 개강반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2020년 2학기 개강반은 11월 15일 이전에 개강하는 수업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무조건 11월 15일 이전에 개강하는 수업을 신청하셔서 한 학기 최대 학점을 모두 얻어주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을 꼭 알고 진행을 해주셔야 해요. 본격적으로 학점을 채워 넣어 볼 건데 학점을 얻는 방법은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 학점을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수업 학점을 채울 땐 연간 학점 이수 제한 하나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 경영학으로 설계를 만들어 볼 건데 온라인 수업은 2020년 2학기에 24학점 그리고 2021년 2학기에 24학점 총 48학점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가 바뀌는 시기이다 보니까 1년 연간 학점 이수 제한이 아닌 한 학기에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학점 이것 하나만 신경을 써주시면서 2020년 2학기에 최대로 이수할 수 있는 24학점, 21년 1학기 마찬가지로 총 24학점을 얻음으로써 온라인 수업을 통해 48학점을 얻게 됩니다. 전문학사 학위를 얻기 위해선 총 80학점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48학점을 채웠으니 부족한 32학점을 더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온라인 수업으로는 48학점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온라인 수업이 아닌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그리고 독학사를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격증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 자격증 학점을 채우는 것은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최대 2개까지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학점을 채울 때는 난이도는 낮지만 학점은 비교적 높게 인정을 받는 자격증을 찾아서 넣는 게 가장 좋아요. 경영학 전공, 아동학 전공 두 가지 전공 모두 이번 커리큘럼에서는 매경 테스트 우수 자격증을 하나 넣어보려고 합니다. 난이도에 비해서 높은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전공 필수 학점으로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릴 아동학 전공에서는 일반 학점으로 18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매경 테스트 우수 자격증을 넣을 건데요.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48학점 그리고 매경 테스트 우수 자격증을 통해서 18학점 이렇게 총 66학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66학점을 얻었다면 전문학사 과정에 필요한 80학점 중 총 14학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14학점을 얻는 것 중 가장 무난한 방법은 독학사 1단계 시험을 4과목 합격하는 것입니다. 독학사 1단계 시험 과목명은 제가 이렇게 임의로 선택을 해서 기재를 해드렸는데요. 1단계 시험은 비교적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5과목 중 4과목만 합격을 하셔서 교양 16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독학사 1단계는 모두 교양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단계 과목을 합격했다면 전부 교양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48학점 그리고 매경 테스트 우수 자격증을 얻어서 18학점 마지막으로 독학사 1단계 4과목을 합격하셔서 총 82학점을 얻고 경영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요. 좀 전의 과정이 경영학 전공이었다면 지금 보시는 건 아동학 과정입니다.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병행하는 건 모두 똑같지만 과목을 이수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동학 전공은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받는 자격증이 없어서 자격증은 무조건 하나만 등록할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경영학과 아동학의 차이점은 수강하는 과목 및 과목 선택의 폭 이렇게 2가지가 차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영학은 자격증으로 전공학점을 얻었기 때문에 일반 교양 등 다양한 과목을 추가로 들으실 수가 있지만 아동학 전공은 아동 전공 수업만 이수를 해주셔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8개월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설명란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제게 문의해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